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대나리온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대표님, 예. 우리는 60세 이후가 되면 예. 재테크는 끝났다. 뭐 돈 버는 끝났다. 그래서 걱정만 하시는데 예. 대표님 오늘 60세 이후가 시작이다? 그렇죠. 뭐 돈을 이때부터 벌었다? 맞아요. 맞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워런 버핏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워런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의 천재죠, 천재. 아, 그럼요. 근데 돈도 엄청 많아요. 네. 그죠?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자기 재산의 90%는 네. 60세 이후에 벌었다. 진짜요? 진짜예요. 자기가 와. 이야기했으니까. 오케이. 올해 2024년이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올해? 85 넘었어요? 무슨 소리야. 98세. 알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워런 버핏의 오랜 단짝 찰리 멍거는 네, 지난해에 사망했어요. 그쵸. 그죠? 지난해에 사망했는데 99세. 와. 그죠? 예. 근데 그 두 분이 60세 이후에 워런 버핏은 90%의 자산을 불렀다 하면 그 두 분이 지금 100세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네. 작년에 망고도 어쨌든 99세고 음. 버핏도 지금 98세면 음. 60세 기준에서 4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0세 기준으로 돌아가면 맞아. 20세부터 60까지가 40년이니까. 맞아.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예.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딱 지적한 대로 이게 60세부터 인생을 우리가 90까지만 살아도 30년인데. 30년. 그럼 우리 직장 가서 30세부터. 그렇지. 와. 직장 생활 시작하고 이 60세까지가 30년이에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기회가 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것을 우리가 잘 포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네. 또 한국인의 입장에서 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재테크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네, 현실적으로. 아, 그렇죠. 워런 버핏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조금 그렇지. 너무 에이 뭐 그분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60세 이후에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네.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OECD에서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1등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네, 65세. 슬프더라고요. 자료 슬프죠. 보는데. 네. 우리가 너무 압축 성장을 했고 네. 또 부동산 위주, 네. 한방 위주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최근에 그 경험생명표 보험회사 네네네네네. 생명보험에서 나온 네. 사상 최초로 여성의 경우 90세를 초과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90세가 넘더라고요. 그죠. 네. 남녀를 합해도 거의 이제 90세 육박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이게 계속 길어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60세 이후에도 꼭 재테크를 관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쉰다, 뭐 돈 빼서 누린다 이런 개념이 그렇죠. 아닌 거죠. 어느덧 내 계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네. 내가 이것을 써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 보통 70세 브로십을 받아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그렇죠? 맞는 거죠. 예. 네. 안 맞으면 자칫하면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렇죠. 억지로 맞춰야 되는 일이. 네네네. 이제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캥거루족. 아, 그죠. 네. 다 큰 자녀들이 부모에 얹혀 사는 다 큰 자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여전히 아이들이 컸는데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계속 재정적인 지출을 자식들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요. 밥도 먹어야죠. 그죠. 네. 어쨌든 생활비가 계속 맞습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하거든. 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60세 이후는 재테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음. 대표님은 또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를 말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60세 이후에 우리는 두려운데, 대표님은 재테크가 쉽다고 말씀하시네요. 재테크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저도 아마 지금도 돈을 엄청 벌 것 같아. 대표님 60 넘으셨죠? 60 넘었어요. 네. 이 60세 이후에도 재테크가 쉬워야 되는, 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예,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줄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자녀들이 뭐 출가하거나 그렇습니다. 또 직장을 가지거나. 나의 노후 준비, 그다음에 배우자, 네. 온전히 우리 부부 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죠? 두 번째는 네. 살아봐서 알아요. 아, 60년을 그러네요. 살아보니까. 돌아보면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보이잖아요. 네네. 살아보면 안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장하잖아요. 아, 저도 뭐 얼마 안 살았지만 네. 60이 안 됐지만 돌아보면 IMF도 있었고
맞아요. 네, 다 모든 게 망할 것 같은. 최근만 해도 네, 금융위기도 있었죠. 최근만 코로나도 해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끝났다라고 한 시점에서 또 올라오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우상향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거든. 기술은 나라가 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가 망한 것 같아도 기술은 아메바처럼 맞아요. 계속 성장해요. 지금 빅테크 뭐 세븐 기업들 그렇죠.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이 기술도 옛날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로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인터넷에서부터 그럼요. 계속 진화된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결국 이제 달나라까지도 가고 이런 것들이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거든. 계속 그런데 성장하거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안타깝죠. 왜 모를까라는 거죠. 살아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살아봐서 알고 산 증인이잖아요. 예. 여기 지금 살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재테크를 모르는거나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60을 살고도 이것을 모른다. 이게 조금 문제야. 슬픕니다. 살아봐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알아야죠. 그래서 알고 자식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또 본인이 직접 실행도 네네. 해보고. 네. 저희 이제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립식 ETF도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이 상품의 시작도 사실은 60세 아주머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네. 60세가 되었는데 연금은 없어. 한 준비된 5년, 건 없고. 5년 네. 일할 수 있는데 대표님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 적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연금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시작했는데 지금 뭐 한 2년 딱 됐잖아요. 많이들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또. 많이들 네, 참여하고 네. 있고 아니 2022년 2월 달 그 계속 빠졌던 네. 이런 시기에 시작했는데 지금 네. 연봉이 8.7% 나오더라고. 그렇죠. 1월 달 네, 말기로. 네, 근데 네. 이게 살아보니까 네. 알겠더라라는 거지. 본인이 또 경험한 거고요. 자본주의는 네,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는 계속 따박따박 투자를 보험처럼 네네네. 하고 시간만 맞습니다. 늘려나가면 결국은 돈을 벌더라. 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음. 재테크가 쉬워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도 들었고 쉬운 이유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쩌란 말이냐. 왜냐하면 사실 이까지 되면 다 이해가 돼도 맞아요. 예. 실행하려면 뭔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좀 잡아주시죠. 또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네, 네. 첫 번째는 60세 이후에 특히 내가 네.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져. 아,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조급한 사람들을 누가 기똥차게 알아 딱 차리라면 사기꾼들. 네, 맞습니다. 금융 다단계 뭐 이 사기꾼들은 눈치가 빨라서 어떤 사람의 딱 눈빛을 보면 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초조하구나. 음. 저 사람은 굉장히 지금 돈이 갈급하구나. 네, 네, 그걸 네. 알아. 네. 어. 그런 사람한테만 그런 상품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네. 이상하게 뭐 금융 불법 다단계 사기 네, 네, 네. 이런 쪽에 피해자 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상하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가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 어려운 어려운 분. 환경에서 요거 한 방에 벗어나고 싶은 그렇지. 분인 거죠. 아이고 저런 분들을 사기치냐 이놈아 할 그런 분들이 그렇죠. 대상이 많다. 돈 많은 사람들 사기치면 뭐 100억 중에 10억을 떼가면 되는데 그죠. 1억 전 재산을 빼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60세 이후에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지 생각하니까 말고. 되게 좋네요. 네, 지금부터도 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족 부양, 자녀들 부양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자족할 수 있잖아요. 네. 젊은 청년들과 달리 60세 넘은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 경쟁 이제 스스로 안 절제할 해도 수 있어. 되죠. 네,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아낄 수 있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부터 준비해 그렇죠. 가자. 예, 예. 너무 좋은 말씀 예, 예,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앞서도 이제 캥거루족 이야기했지만 네. 다 큰 자녀들하고는 경제적 책임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 분명히 설정하자. 네. 자녀 인생은 더 길어요. 네. 더 길기 때문에 네.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보면 늘 안타깝죠. 네. 해주고 싶죠. 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그 큰딸 민수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 그 보증금 좀 빌려달라고 자기가 어디가 작업실을 하는데 그래서 한 5천만 원이 없냐는 거서 예.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그래서 안 줬는데 집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준비 안 하면 못 한다는 걸 인식해야 그렇지. 되는 거죠. 결론은 집에서 작업하고 있잖아. 네네. 결국 궁하면 통한다고. 맞아요. 그죠? 네. 뭔가 우리가 막힌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또 돌아가는 백도 네. 있고 자기가 다 해 그죠?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주신다 네, 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큰 자녀와 경제적 책임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자. 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죠 이게. 네, 투자를 보험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항상 성장하더라. 이제 알아야 돼.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 해보니까 변곡점 네. 이걸 한 최소 한 5년 정도면 그죠. 다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5년 정도. 5년 정도를 꾸준히 한다면 네. 어떤 시점에서도 꾸준히 한다면 한 5년 정도만 넘어가면 투자를 보험처럼 아니 보험은 10년짜리 20년짜리도 맞아요. 하잖아요. 30년짜리도 하는데 30년짜리도 하는데 투자 3년을 못 기다려요. 맞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글로벌 특히 ETF 중심 미국 중심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조금 어두워요, 그죠? 시장도 작기도 하고 시장도 작고, 변수도 많고 변수도 많고 변동성도 크고 네, 해서 맞습니다. 좀 큰 시장 네. 주로 이제 미국 ETF 중심에 네. 이제 글로벌 ETF 중심으로 매달 꼬박꼬박 월적금식 투자를 하자. 네. 여기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가끔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대체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죠.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달에는 내가 직접 살 수 있어도 이것을 뭐 5년, 60개월이잖아요. 네네네.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시장이 계속 흔들리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맞냐 이런 두려움이 있지. 그래서 뭐 저희 자문회사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꼭 저희가 아니라도 어디 그 전문가들 그렇죠.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맡기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랬을 때 항상 따지는 게 비용이 들잖아 하는데 네. 아니 비용이 들어야지. 그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네. 내가 못하면 맡길 때는 당연히 비용이 드는 거죠.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네. 세 가지 솔루션 조급한 마음 버리고 다 큰 자녀하고 경제적 책임 관계를 좀 분명히 설정하고 투자를 보험처럼 꾸준히 그렇죠. 한다면 꾸준히 글로벌 투자를 해라. 우리가 워런 버핏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아멘은 해야 되는데. 네. 적어도 워런 버핏만큼 큰 자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거는 맞아요. 준비 주신다. 예, 예. 우리가 네. 자족할 그죠? 네. 그런 재정은 네. 60세 이후도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네. 조금씩 잘 불려 나가자, 네. 준비해 나가자.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한 50대, 60대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준비가 안 되면 큰일 난 것처럼 하지만 오늘 희망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이 30년 그렇게 달려와서 60대가 됐다면 여전히 30년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마음을 청년처럼 다지시고 이제 출발한다면 우리 노후가 그렇게 암울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